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하던 국민대학교 법학과의 박정훈입니다. 도혜연 대표님의 연구 그리고 발제를 들으면서 과연 도혜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 통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심초사했는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통일비용, 통일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보다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경제학적 수치라든가 재정학적 그런 규모보다는 이것이 이런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통일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관한 최종적인 준비로서 제도와 즉 입법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행복한 통일로라고 하는 이런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없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55조, 249조 이런 비용 산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의 그런 추산, 또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또 그 가능성, 과제에 관해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많은 통일 부분에서 독일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급작스럽게 왔다. 또 흡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부담주어진 그런 비용이 매우 엄청났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가졌던 그런 반감 또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컸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 비용도 과다하게 산출되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바로 앞서 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준비를 통해서 정부와 함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제시하는 내용들이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통일 비용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IMF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재정적인 위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의 흡수 통일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에 관해서 강한 거부감마저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체적인 안 없이 나서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제기된 그런 안 중에 이른바 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그런 안들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통일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고 또 통일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로부터 국민적 도움이 또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폭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전에서 제시됐던 이 통일금융상품 개발 또 통일준비기업의 북한 개발기금
통일 복권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피부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을 앞서 제의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 제도가 되지 않는다면 뭐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 제목도 제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의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전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도로 이미 운영되어 왔다고 하는 점이고 이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통일 비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세 특례 제한에 관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통일준비기업 창설에 대한 북한개발기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협력기금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또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기금 창설이라고 하는 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통일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을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발제를 통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 매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기금만 조성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이것이 또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 또 관리의 경우, 또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민간에 의한 또는 국민에 의한 통일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공공재,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현행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령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통일 비용을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통일 비용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이런 민간 주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정책적 대안으로 현실화되어 나갈 때 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통에 따르지 않는 행복한 그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앞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각성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발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것을 처음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역시 통일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의 계산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이 된 그런 단계일 것이냐,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아직 보다 더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국민통일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유아를 지원해 준다든가 북한에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일 준비라고 하는 것과 통일 후에 비용 부분이 부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